일단 우리 5번부터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날의 어떤 기술 세계에서, 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런, 뭐, 명확한 어떤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between real and virtual. 자, 실제와 가상현실 사이에.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가상과 실제를 이제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뭘 의미하냐, 게이밍에 대해서 뭘 의미하냐고 물어보면서, 자, 이렇게 자기가 지금 질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그래서 만나는 질문은 그런 의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뭘 의미하냐면은 게임이라는 게 as real하대요. 지금 다른 애들만큼. 게이밍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가상의 현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가 어차피 첫 문장에서 자기가 뭐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게이밍은 다른 어떤 테크놀로지 메디에리 practice today. 그쵸? 그래서 다른 어떤 기술이 매개되는 어떤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리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머들이 자, 힘과 성격을 어떤 연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세계에서, 그쵸? 그리고 그의 어떤 경험과 행동들이 굉장히 리얼하대요. 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 계속 이제 예시 부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연습한 것처럼 이런 표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쵸? 그래서 일단 게이머들이 자, 그 세계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그 다른 세계를 향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처음에 첫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도입부잖아요. 그쵸? 예, 도입부가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이 우리 토픽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 부연이 계속 나왔고, 마지막에 뭐 컨클루전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가 다뤄왔던 그런 지문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물어보고 답하는 이 문장 속에 거의 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와중에 우리가 그냥 다루었던 그런 지문과 너무 유사한 논리 구조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 거고, 답을 구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6번 문제도 뭐 나름 그래도 풀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인문학자예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나오잖아요. 힌트가 딱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자로부터 배울 게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반대도 또한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자,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중시하셔야 돼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대요. 자, 전통적으로 어떤 그 철저했던 그 구분, 그쵸?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했던 그것이, 자, no longer viable.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것들이 지금 그 뭘 요구하는지를 뒤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표현들이, 자, 잘 보시게 되면은, 자, 그 연구자들이, 양쪽에 있는 연구자들이 뭐 학제간으로 점점 더 학제간으로 지금 급진적으로 더욱더 학제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얘기는 지금 그 계속해서 여기 보실게요. 이게 지금 하나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보시다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자연과학에 대해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그 양쪽 인문학과 자연과학 학자들이 어떻게 상호 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논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른 거는 뭐 헷갈리지 않은데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게 처음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시 구현이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양쪽의 어떤 역할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양쪽이 상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에서도 지금 지금 자연과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기여가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학제 간의 어떤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지금 요지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게.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를 반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학제 간 연구하는 거,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거,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요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글의 내용이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중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어떤 인문학자들의 역할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에서 또 상호작용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셨으면은 이게 실제로 왜 이렇게 차원을 나눠서 얘기를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문학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인문학자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일단은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글에서도 사실은 뭐 지금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지금 좀 핵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런 표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can and should, player, critical로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와중에 진짜 핵심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좀 표지가 좀 나와 있죠.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셔야 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중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토픽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고, 컨클루전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걸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로 좀 가볼게요. 예. 중요한 문제, 우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봐야 되니까 10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얘도 지금 쌤이 왜 가져왔냐면은, 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인 어떤 핵심 파악 문제 유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시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이 EMSC 센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뭘 실행을 했냐면은, 자, 점점 더 빠르게 모으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어떤 지진 효과에 대한 어떤 관찰 결과를 이제 수집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자, 뭐에 기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지금, 줄이는 데 기여를 한대요.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지진의 어떤 빠른 영향 평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다 보면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여기 자체가 토픽이 되는 거잖아요.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던 지문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토픽 센텐스처럼 보이는 그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can be considered as, 그쵸? 어떻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을 받으면서 소셜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소셜 미디어가 어쨌든 초점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봐왔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어떤 패턴과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계속 강조했던 게 토픽 센텐스가 뭐 토픽이 한 문장일 가능성은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꼭 한 문장이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두 문장, 세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토픽이 굉장히 길게 제시가 되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 구조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설명이 나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토픽이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앞에 나온 문장에 어떤 토픽 센텐스의 표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useful network로 이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앞에 나온 문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원래 나왔던 문장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 도입부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토픽 센텐스가 등장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토픽 센텐스가 등장을 했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 예시 부연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분석을 해보면은 얘도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어떤 그런 뭐 IT 구조, 예, 그쵸? 도입부부터 익스플레인까지 나와 있는 그런 구조에 해당하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뭐 결론 역할을 하는 애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예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뭐 컨클루전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뭐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토픽을 찾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일단 토픽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주제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글을 봤을 때 논리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엑스퍼스가 처음에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에 꺼내겠죠. 도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그쵸? 그러면서 당신이, fall asleep 한다.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어떤 경우가 되는지. 그쵸? You probably have severe sleep deprivation.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면 부족 상태가 된대요. 그쵸? 예, 그래서 뭐 마이크로 슬럼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마이크로 슬럼프 얘기도 여기서 예시 부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쭉 예시 부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many studies 그쵸? 거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여기 이제 인트로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예시 부연 나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뭐를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문장이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수면 부족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또 이제 나오는 게 예시 부연이에요. 이거 예시잖아요, 지금. 수면 부족 사람인데 어떤 사람? 뭐, 어떻게 지금 된 사람이에요? 테스트 받았어요, 지금.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손과 눈의 어떤 협력 어떤 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또 테스트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나쁘게 그쵸? 또는 더 나쁘게 누구처럼 나쁘게 또는 그 사람 누구보다 더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뭐랑 비교한 거예요 지금? 술 취한 사람이랑 비교했잖아요 지금. 그쵸? intoxicated.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면 부족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에 대한 예시 부연을 밑에서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도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은 도입부터 예시가 나왔고 토픽이 나왔고 예시가 부연이 또 이어지고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은 그 글은 굉장히 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핵심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은 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득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문제들 일단 다 맞춰놓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은 또 따로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순위로 놓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지. 예,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렵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이런 문제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논리 구조 따져보면서 저기 핵심을 파악해보는 문제. 그걸 통해서 우리 핵심 파악하는 걸 통해서 우리 저기 뭐 주제 문제라든가 요지 문제라든가 제목 문제 찾아보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로 넘어가서 얘네들도 핵심 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번으로 우리는 넘어갈게요. 예. 잠깐만요. 또 왜 안 되지? 13번. 예, 주장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자, 처음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장 있잖아요. knowing that.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기도 지금 도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중요성을 아는 것. 그쵸?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부모의 어떤 역할과 의사결정을 지금, 결정할 수 있대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민할 때, 뭐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냐면은 그들과 함께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뭘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in return,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걸 존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미를 찾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시험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 vital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topic sentence의 표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와요. 그 바로 뒤에 나와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토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의 한 가지 방법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어떤 기여, 그 대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그 어떤 또 그런 표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연습할 때 맞죠? 예.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격려를 해주는 케어 기버를 찾아야 된다. 예. 돌봐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토픽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제 도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토픽이 나왔고 쭉 이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 토픽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콘클루전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우리 계속 봐왔던 패턴이니까 뭐 콘클루전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토픽과 콘클루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답은 3번이라는 걸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어차피 주장하는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장 문제가 어쨌든 뭐 수능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 보기가 한국어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좀 쉽게 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뭐 다음번에 이 주장 문제가 왜 쉽게 나오는지 쌤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우리 뭐 논리력을 평가하는 우리 시험 같은 그런 유형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내신에서 뭐 내용일치 문제가 좀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논리력을 평가하는 뭐 수능 시험이나 뭐 상학교 입학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쭉 넘어가서 1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9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좀 용어들이 좀 생소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 그 많은 설명이 뭘 강조를 하냐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뭐 많은 설명들이 뭘 강조하냐면은 자 그 어떤 입법 과정이라든가 그 정책의 어떤 결과물을 강조를 한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 종종 뭘 잊어버려요?
어떤 관계의 어떤 깊이를 놓치게 돼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자, 뭐랑 뭐 사이의 이제 관계예요? 커뮤니케이션과 정치적인 어떤 문화 간의 어떤 연결의 깊이를 놓친다는 얘기고, 자, 문화가 이제 논의가 되어질 때, 자, 종종 어떤 이제 맥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자,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 퀘스천, 우리가 이제 묻는 질문, 자, 여기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거를 결정하는가. 그쵸? 예. 결정하는가. 그쵸? 그러면은 뒤에 이제 그 어떤 그 가치들의 여기 뭐 결합가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결합가라는 개념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 한국말로 이렇게 봐도 이런 거는 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가치들의 결합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래요. 그래서 자, 민주주의가 만약에 뭐 서 있거나 쓰러진다면은 어디에서? Quality of the culture, propping it up.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문화의 품질 위에서 서 있거나 쓰러진다면은 자,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그런 가치들이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we believe, 그쵸? 우리가 믿는데요. 요런 표현 나오면 꼭 체크를 해두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그런 조건들이 자,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도구, 커뮤니케이션 도구, 그쵸? 미디어를 통해서 촉진되는, 설득하도록. 예. 그래서 그런 사회 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 인디드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것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요것도 우리 핵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지거든요. 근데 뭐 정말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사실 이거는 지금 뭐 빈칸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 글의 어떤 중심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말, 그쵸? 예. 들어갈 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그런 이 가치들의 결합가를 결정한 게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그 if절로 시작하는 그 문장 한번 보세요. 예. 지금 if절로 시작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자, 만약에 민주주의가 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어떤 시민들, 그쵸? 시민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디사이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디사이딩 하는 거.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집단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자, then the manner through which they persuade one another. 그들이 어떤 서로 설득을 하는 그런 방식. 그것이 뭘 결정을 해요? Nearly everything else that follows. 여기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연 설명에 보면은 실제로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어떤 게 특이하냐면은 자, 위에 보면은 저기 그 what determines the balance of those values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if절로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뭐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답은 그 이후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밑에는 다 지금 예시 부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로 인해서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 그 결정하는 짓는 요소, 또 매너죠. 예, 요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뭘 표현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표현 자체가 약간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그런 글들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예시 부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답이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초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밑에 예시 부연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답이 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밑에 내용 예시 부연을 읽어보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결국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도움이 돼요. 아까 우리 15번 문제 얘기할 때도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1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나중에 우리 해설지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관점이 약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지가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순서 문제가 이번에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순서 문제가 다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게 나와가지고 얘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왜야? 자, 일단은 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건 궁금한 게, 이거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도시들이? 그 문제 풀면서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나와 있는데 답이 알카에다 나라 이름이야? 아니, 이제 궁금해서 진짜로. 이거는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잘하면 이제 나중에 뭐 진학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좀 수사하는 그런 일도 좀 하시고. 뭐 어디에 있어요? 이 도시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생소한 팀북킴이오. 야, 이런 도시도 우리가 좀 접하기 힘든 도시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바마코도 마찬가지고. 팀북투, 그 다음에 바마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도시거든요. 분명히. 약간 이게 좀, 갑자기 바마코 시장에 나와가지고 더, 읽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 도시들 근데? 정확하게? 말리에 있어요, 말리. 이게 막,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말리가 나라 이름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뭐, 나미비아라는 나라 알아요? 그런 나라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해보면. 그래가지고. 말리에 있는 도시들이죠. 굉장히, 나름 되게 유명한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가. 이제 그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카에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그 고대 그 팀북투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글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A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얘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시장이 지금 분명히 그 버닝, 그쵸? The burning이죠. 그 매뉴스크립트 손으로 쓴 거잖아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 메뉴라 그러면은 이거 손으로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스크립은 쓰는 거고. 그쵸? 그건 알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뭐 페디큐어, 매니큐어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메뉴는 이제 손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손으로 쓴 것들을 태우는 거를 뭘로 불렀어요?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범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The burning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burning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는 A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 뭐 순서 문제 A가 오는 경우 잘 없으니까. 뭐, 어차피 A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B가 그 앞에 오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쵸?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set fire가 나와요. set fire가 나오고, 자, 불을 질렀다. 그쵸? 그 중세 도서관에 불을 질렀고, 그 다음에 뭐 쭉 예시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뭐 서양에는 뭐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쵸? 이거는 뭐예요 지금? This was the collected wisdom. 자, 어떤 뭐 수집된 어떤 목소리였어요. 그쵸? 지혜였어요. 그래서 전체 대륙에서, 그쵸? 그리고 아프리카의 목소리였고, at a time when Africa was thought not to have a voice at all. 자,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 그쵸? 아프리카의 목소리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B번 다음에 바로 A가 올 것인지 C가 올 것인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C가 오지 않고 굳이 A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C번에 버닝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나요, 여기? 버닝에 해당하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아, 여기 있죠. to burn. 그쵸.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C번에서는 today로 이제 시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글을 잘 읽어보면은, 자, 그 B번,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그 제시문 포함해서 A, B, C 그 중간 부분까지는 이제 알카에다의 어떤 그 버닝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투데이부터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시점이 바뀌었죠. 얘네들이 바마코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감춰진 채로. 바마코가 어디냐면은 말리의 수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높은 습도에서 썩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책략에 의해서 구해진 게 지금은 이제 뭐 이번에는 뭐 그 기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글인 것 같지만은 투데이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컬렉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 시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C번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게 맞는 거죠. 그리고 A번에서 이제 바마코 시장이 이제 그 버닝을 이제 뭐라고 불렀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래서 he was right or he would have been if it were not for the fact that he was also lying.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if it were not for the fact that he was also lying. 이거 지금 뭐 가정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가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었더라면은 그가 옳거나 혹은 옳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이거 이 사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같아요? 지금 가정법이잖아, 이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좀 여러분들이 좀 독해를 하다가 좀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그 마지막에 C번 보세요. 자, 사실 바로 직전에 아프리카의 학자들이 그 랜덤 어서스먼트를 지금 컬렉트 했어요, 지금. 그 어떤 무작위로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자, left them out for the terrorists to burn. 테러리스트들이 태울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the collection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태우도록 방치가 된 어떤 그런 컬렉션이 있고, 그리고 컬렉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마코에 지금 숨겨진 채로 놓여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머리를 써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태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랜덤 어서스먼트를 만들었는데, 컬렉션 자체는 지금 나머지 컬렉션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마코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걸 빼돌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략에 의해서 어쨌든 빼돌리긴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에 와서는, 자, 이번에는 기후에 의해서 높은 습도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B, A, C 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런 문제는 그래도 단서가 그래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21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명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에서는 거래적인 인간관계라 그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비거래적인 인간관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뭐 예시를 나열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클리어하다. 그렇죠? 명확하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자, 일단은 예시가 나와요. 근데 뭐 핫도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핫도그 얘기가 C번에 보시게 되면은 더 핫도그란 표현이 나와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더 핫도그가 나오려면은 그 앞에 핫도그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최소한 B번이 그 앞에 와야 되겠죠. 그쵸? 아니면 A번이 앞에 오거나.
어쨌든 C가 제일 앞에 올 수는 없어요. 맨 앞에 C번이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A랑 B 중에서 이제 C번 앞에 올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C번보다 무조건 B번이 앞에 와야 되고, 그래 A번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쵸? 그 B, A, C가 되지 않고, 예, B, C, A가 돼야 되는 이유. 아니면 뭐 A가 앞에 오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핫도그가 앞에 A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핫도그가 제일 앞에 나왔던 B가 어쨌든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번이나 A번이 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둘 것인지, 예, 둘 것인지.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C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핫도그가 정확하게 구워졌대요. 그쵸? 요리가 됐대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대요. 그 달러 빌이 위조된 게 아니래요. 핫도그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자, 그 고기들을 포함하고 있고 개고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은데요. 하지만은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take it for granted,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B번에서 핫도그 얘기하면서, 핫도그가 지금 뭐 우리가 다 나열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A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this is also why. 그래서 이제 어떤 occasional discovered violation, 우리가 이제 때때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기는 거, 이런 룰들을 어기는 거 있잖아요. One of these items, 자, background face is so scandalous. 자, 이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실내 아이템들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는 거, 이게 굉장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핫도그를 먹었는데 거기에 뭐 개고기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돈을 건네고, 그 다음에 뭐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헬라인이, 자, 얼마나 우리가 깊게 어떤 근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어썸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this is also why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올레이션이, 어기는 게, 왜 그게 스캔들러스하게 되는지, 굉장히 큰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그 앞에는 이런 신뢰들이 지켜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C번 다음에 A번이 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선정적인 어떤 타블로이드 헤드라인은 단지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가정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레얼리, 그쵸? 드물게 그것들이 위반되는지를 강조할 뿐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위반한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B번에서 핫도그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논리의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BC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편하게 좀 찾으실 것 같고, A번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A번에서 this is also why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스캔들러스하게 되려면은 바이올레이션, 어기는 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앞에는 C번에 해당하는 여기 정상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 관계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돈 받을 때 이거 위조 지폐 아니 이렇게 따져보지 않잖아요.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BCA 순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4번 아까 우리 살펴봤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들 위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득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맞추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논리 구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몇 문제 더 맞추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 상대평가를 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학습의 목표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뭐 어쨌든 약간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미련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뭐 다 푼다라는 거,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 50분에 이걸 다 푼다라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미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합격이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쌤도 그렇게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목표니까 그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문제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